네, 안녕하세요. 굿먼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연일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전세 사기, 그 다음 역전세, 뭐 깡통전세. 참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금리 인상기라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 모두가 처음 겪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마지막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쁜 건 돈이지 집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이 금리가 내려가면 대부분 해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에 시간을 이제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부는 개인보다는 돈이 있잖아요. 개인보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힘들 때. 그래서 그런 해결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이 원인부터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예, 제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저희 채널을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지금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판을 알고 말고 하면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예. 지금 자살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이제 그 해결책을 내놨는데 너무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전세 제도가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다. 근데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번도 없고, 특히 미국에서 2007년 이후로 없기 때문에 15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타격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악의 세력의 잘못이지,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참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인천, 동탄, 뭐 구리, 부산, 제가 지금 부산 와 있거든요. 부산 와 있는 휴가로 와 있는데 참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지금 확산되고 있다. 참, 시민단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제한이다. 정부 책임 인정해야.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문은 아니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때문도 아니에요. 문재인이 잘못한 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 있지만, 이게 막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드릴게요. 참, 제가 이제 동탄 가까이 사는데, 이 동탄 지금 터져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삼성 다니는데, 난리랍니다, 지금. 게시판도 난리고, 이것 때문에 뭐 90건이 지금 뭐 신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 아니, 개인이 근데 이 몇백 채씩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아니, 열채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200채, 막 300채는, 아니, 뭐, 허그 같은 이런 기업에서나 관리를 하는 거지. 한 개인이 막 300채, 등록이 되는 것도 신기해요, 참. 등록을 못하게 그렇게, 물론 뭐 사유재산이라 뭐 그런 헌법 아래 사유재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참 뭐 제약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 개인이 전세가 2년이잖아요. 전세 계약이 2년인데 100채면요 1년에 50채를 계약을 해야 돼요. 1년에 50채면 12달이니까 한 달에 도대체 몇 개를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지금 뭐 화곡동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화곡동,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뭐 신월동, 뭐 부천시 뭐 이런 데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뭐 연일 뉴스가 참.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제가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2020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햇스로는 3년 전인데 9월 1일 기사입니다. 단독, 머니투데이 단독인데 돈 한 푼 없이 빌라 매매, 무갭 투자.
몰린 곳이 어디냐? 바로 화곡동이다. 화곡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PD수첩에서 전세 사기 아직 안 당한 분들은 안 만났을 뿐이다. 모두가 당한다, 걸리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방송도 했죠. 11월에 방송했네요. 그러면 이제 뭘로 이제 사기를 쳤냐? 이 안심대출, 이 허그에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허그에서. 이 안심대출하고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거 두 개로 이제 이 두 개 제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건데 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 황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화곡동은 또 문제가 돼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얘네들 이제 다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인 거죠. 사실 이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주택에 대한 그런 어떤 관습 내지는 가치관 형성 뭐 이런 거가 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왜 이런 데 빌라 오피스텔에서 사기가 터지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는군요, 여러분. 집이죠, 집. 집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집은. 아파트가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짓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이제 주를 이루죠. 단독주택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빌라도 사실은 사실 미국에서 말하는 빌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그런 소형, 그러니까 소세대 주택을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서민들이 사는 주택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거 말고도 뭐 상가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도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지금은 자리를 잡았죠. 사실은 오피스텔은 이제 원래는 이제 오피스 개념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의 개념으로 인식을 해놓고, 소유는 아파트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할 때 다, 나 빌라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의 그런 어떤 위치, 내 머릿속의 위치는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아파트로 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나머지 주택 있죠. 요 나머지 주택, 그러니까 단독이나 빌라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투기 수요가 몰렸는데, 이런 거는 오래돼야 되거든요. 연식이 오래돼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터진 게 다 신축이죠. 새로 지은 것들. 새로 지은 것들은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빌라 신축 같은 경우들이 이제 임대 수요는 많은 거예요. 잠깐 사는 사람들. 임대 수요는 많은데 이제 매매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임대 수요는 많지 아무도 안 사지 하니까 집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이 무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있잖아요. 집값이 있고, 집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값이 있는데, 전세값이 이렇게 90% 거의 99.9%까지 채운 거죠. 집값을. 왜? 안 팔리니까. 어떻게든 팔아야 되고, 이 건축하는 사람들도 지금 집을 지어서 파는 직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공급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이 수요 공급 문제였거든. 사실 수요 공급하고 세금 문제로 거의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금리랑 이런 전세 사기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이렇다. 이 빌라를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인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거쳐가는 거죠. 빌라는 그냥 거쳐가는 거다. 내가 잠깐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 타임라인을 적어봤어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자,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달에 출범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다가 막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 뭐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싸게 주택을 공급해버려요.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안 오르니까 금융위기 터졌죠. 공급 많아지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엄청 침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되고 나서 이제 줄푸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 줄이고 규제는 푼다. 이래서 줄푸세라는 정책을 썼는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크게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을 임대하면 양도세 100% 면제. 예, 양도세 내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10년 갖고 있다 그냥 팔면은 10년이면요, 여러분. 한 2배 올라요, 사실. 예, 부동산가 2배 오르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니까 고스란히 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5억 되면 5억짜리 집이면 10억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억이 고스란히 내 돈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종부세, 이건 이제 노무현이 만든 건데 이 종부세를 100% 면제를 해줬습니다. 아, 참. 이렇게 해서 부동산 살렸어요. 막 LTV, DTV 막 80%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분양 그때 엄청 쌓였거든요. 막 김포 막 미분양의 무담 막 이랬어요. 부담. 그걸 다 해소시켰는데 탄핵이 됐죠. 탄핵돼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에 출범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2018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18년에 9.13 대책이 나와요. 제가 이 부동산 일을 2014년부터 제가 지켜보다가 2017년부터 뛰어들었거든요.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그니까 이제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 제가 몸소 다 겪었으니까. 이 9.13 대책 때 뭐가 있었냐면, 이 다주택자는 적폐다. 그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를 폐지해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때도 취득세 있죠. 취득세를 4%까지 올렸어요. 4%까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안 낼 수가. 근데 이때는 그나마 종부세가 좀 쌌어요. 세율이 낮았는데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12월에.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을 되짚어 보세요. 2020년 3월 있죠.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과 3개월 사이에. 와, 이러니까 연준에서 무제한 돈 풀기를 시작해요. 양적 완화.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종료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3월까지 테이퍼링을 해요. 3개월간.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하는데 이 테이퍼링은 뭐냐면 이제 줄이는 겁니다. 양적 완화했던 걸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약 21개월이라는 기간인데 이때 동안 얼마를 풀었냐? 9조 달러를 넘게 풀었습니다. 그럼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천조예요. 1경 2천조.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전부 다 2배씩 상승했어요. 뉴스 찾아보세요. 제 앞에 영상도 있고, 뭐 독일, 그런 10대 도시들이 있죠. 뭐 독일, 시드니, 뭐 도쿄, 뭐 베이징, 상하이, 파리, 베를린, 다 2배씩 상승했어요. 집값이. 뉴욕, 뭐 대한민국 서울. 그러니까 이때 이제 투자의 붐이 분 거죠. 벼락거지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영끌, B2 뭐 이런 단어가 왜 나오냐?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이 기간 안에 부동산 가격이 2배가 상승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병점에 제가 2019년도에 집을 30평대를 2억 7천에 샀거든요. 2억 7천 샀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5억 5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딱 2배가 됐죠. 딱 2배가 됐습니다. 이야, 참. 사실 그때 2019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였거든요. 굉장히 침체였는데, 이때 무슨 생각으로 여기 집에 들어갔냐면, 여기 병점역 앞에 있어요, 집이. 병점역 앞에 있는데, 3천만 원만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3천이 뭐예요? 제가 딱 2년 살았거든요? 2년 만에 2019년 딱 코로나 들어가고 코로나 터졌거든요. 이제 저희가 9월달에 이제 입주를 했거든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2021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10월 달에 나왔는데 이때 그 가격이 5억 5천이었어요. 와, 안 팔았죠, 당연히. 전세 주고 나왔는데. 야,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제 2030들이 투자에 미친 겁니다. 예. 눈 돌아가죠. 코인이 8천만 원까지 갔는데, 비트코인이. 그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또 대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28번인가 내놨어. 29번인가. 그 중에 3개만 갖고 왔습니다.
710 대책을 냈는데 그래서 밑에 뭐가 생기냐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시행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세 시장이 다 망가졌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취득세 12%로 올려버립니다. 3주택 이상자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몇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2%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3억이면요. 취득세를 3,600을 내야 돼요. 아니 3억짜리 집 사는데 3,600 취득세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85%가 감면이 돼요. 85%가. 그러면 보통 500에서 보통 1,000만 원 냅니다. 보통 그 사이 돈 내니까 전세값 올려받아서 메꾸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다들 했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 12.6 대책 때 이때가 이제 피크죠.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을 시키는데 얼마를 인상시키냐면 3주택 이상자부터 2%에서 6%까지 인상을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3주택 이상이면 3억 잡아도 9억이에요. 9억에 2%니까 1,8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지금 무자본, 돈 없이 투자한 사람들이 이 1,800만 원이나 돈을 갖고 있었겠어요? 1,800만원부터 시작해서 6%면은 6, 9, 54, 5,400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 종부세 올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물건들이 전부 다 그 경매 넘어가는 이유가 종부세를 안 내서 그래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안 내서. 이렇게 세율을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잘못한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예. 집값을 올리는 거는 이 임대차 3법이 7월 31일 날 시행이 됐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신고제는 이제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거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2020 이제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 시작하니까 근데 너무 빨리 했죠. 우리나라 그나마 안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5%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기간 안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상승하니까 전세 수요가 감소해버립니다. 다 월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아서 월세 놓는 사람이 가장 이제 승리자인데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전세 시장에 침체가 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같이 오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줄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이게. 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 갭 투자 있죠, 갭 투자. 갭 투자는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냥. 이명박 때도 있었고, 노무현 때도 있어도 계속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에요, 갭 투자라는 거. 그리고 이 보증보험이 2020년에 생겼는데, 보증보험 없을 때 다들 어떻게 살았대요, 그동안? 2020년에 생겼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임대사업자 의무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 제도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럼 그 전에도 막 전세 사기, 이런 뉴스가 나왔어야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전세 빠지면 이사 가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전세 제도가 언제 생겼는데요?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때부터 생겼어요. 대출 안 해줘가지고. 참.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닌데 이런 뉴스 떠죠. 조선비즈. 참, 이 이학준 기자라는 사람은, 이학준 김태호 기자, 기자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임대차법 도입 후 동탄서 역전세 주주판 부부 전세 사고 불씨가 됐다.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이래요. 제가 문재인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 문재인 잘못이 아니에요. 임대차 3법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예요. 근데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가 안 좋을 때 너무 좋은 핑계거리죠.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연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집값이랑 같이 올라버린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빌미죠. 가장 핫할 때 2020년 7월 31일 가장 핫할 때 임대차 3법 만들었으니 이 빌미로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이거 없었어도 임대차 3법 없었어도 전세가 엄청 올랐습니다. 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보증보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증보험이 지금 첫 100조를 돌파했다. 잔액 사상.
중단 위기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기사에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5조 5천억을 들여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겠다. 이거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 어차피 이거 매년 합니다. 매년 2만 2천 가구씩 해요. 그거 그냥 돈 더 들여서 피해 주택을 사자, 우리가. 나중에 경기 회복되면 다시 되팔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정책 쓰면 안 돼요. 전세 대출 DSR 적용, 전세 사기 피해자의 DSR 완화, 저금리 대출. 여기다가 지금 자꾸 초점을 두는데 여기 초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오른쪽 기사 보세요. 나도 전세 사기 당할라. 보증보험 가입수 역대 최대. 3월 한 달 동안만 7만 건이 발급이 됐답니다. 와. 그 다음에 지금 중개사들이 다 죽고 있는데 지금 중개사무소 전쟁터래, 전쟁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나 썼는데 막 죽는 소리 합니다. 중개사들이. 이 시장이 너무, 제가 좀 이따 여기 가운데 거 설명드릴게요. 중개사 못 믿는다. 막 세금 다 줘야 하고요. 지금 세금뿐만, 그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기사예요. 이 기사.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가 없다, 상황이. M1 임대사업자도 지금 비상이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들,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비상이에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전세 상황 시장이 어떠냐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 요게 2020년에 제가 실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100%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주택을 구하려고 해요. 왜? 전세금 떼일까봐. 근데 전세대출을 거의 한 80% 이상이 전세대출을 받거든요. 10명 중에 8명은 전세대출을 받는데, 이 허그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 사고가 너무 커져서 대출과 보증보험 비율을 이 공시가 150%에서 126%로 줄여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 쳐요. 근데 2023년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발표했죠? 대폭 하락했습니다. 빌라들이 전부 2천만 원씩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아파트는 뭐 더 떨어졌겠죠? 이야, 이러니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능한 전세 금액 찾고, 임대인은 너무 많은 전세 가격 내리기 벅찬 상황에서 DSR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중개사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중개사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대인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 이런 뉴스 계속 나온다는 거죠. 전세 사기는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런 거라 치고, 역전세와 이 깡통 전세도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입자는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 되는 집으로 구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전세 가격 더 이상 못 내린다. 그리고 나는 임대사업자도 아니다. 이런 임대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대출 안 해주니까. 아니,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내보내주고 싶어도 자기 집에 대출 껴있죠. 그러면 대출을 못 받아요. 2주택자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임대인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2주택 이상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내가 살고 하나는 전세 주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중개사들 중간에서 다 굶어 죽는다. 해결 방법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하는 혜택을 다시 이거 부활시켜야 돼요. 이거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종부세 폐지한다고 했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뭐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DSR 규제만 풀어도 임대인들이요, 지금 세입자들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 보증보험, 가입 비율 상향해야 됩니다. 왜? 공시가격을 대폭 하락시켰기 때문에. 이거 이제 5월부터 적용이거든요. 5월부터. 얼마 안 남았죠? 난리 날 겁니다. 이 기사 이제 계속 뜰 거예요. 그러면 또 대책 나올 거예요. 제가 지난 부동산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영끌했던 분들이나 투자를 했던 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미국의 금리고요. 오른쪽 게 한국은행, 우리나라 금리 추이입니다. 변동표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90년대부터 갖고 왔어요. 90년대. 이게 1990년대거든요. 자, 90년대부터 IMF 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미국도 거의 막 7%? 7%까지 금리 올랐다가
2008년, 여기 이게 2007년인데 2007년도에 5.25,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5.25까지 올랐다가 쭉 내려서 2019년에 잠깐 올랐다가 또 내려요. 이 기간이 15년입니다. 무려. 지금 금리 올린 거 1년밖에 안 돼요. 14년, 15년 동안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14년, 15년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자, 2007년도에 20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몇 살이냐면, 35입니다. 근데 이때 2007년도에는 그런 지금처럼 뭐 영끌 투자, 이런 그런 재테크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막 뜨겁지 않을 때예요. 왜냐면 경기가 이제 금융위기 와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이제, 일하고 그런 분들이지, 이때 20대, 30대는요, 지금 30대, 40대 거 아니에요. 최소 35세에서 45세 사이인 분들인데, 정말 주변에 보세요. 투자해가지고 부자 된 분들이 많이 있는지. 재테크도 모르고 아마 살아오셨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막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그 투자 많이 해서 이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았지. 왜냐면 연준에서 돈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 상승한 것 때문에. 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2008년부터 2010 이제 현재까지 보면은, 자, 2008년도에는 5%예요. 미국이랑 같죠. 근데 이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개도국이에요. 개도국. 개도국이 금리가 더 높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낮으면 수익률이 낮다는 소린데, 그러면 외국에서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지. 자기네 거 투자를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항상 미국이 기준이, 우리나라 미국 경제를 100%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거의 2013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이거든요. 이때가 2013년인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기껏해야 2.5%였습니다. 2.5%. 2.5%에서 이제 2021년, 재작년까지 0.75에서 놀았어요.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 공급 있죠. 수요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완화했다가 규제했다가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막 그렇게 막 부동산 경기 침체 올 정도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나 우리나라는 이제 3.5%인데 지금 이 3.5%도 다 잘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모두가 처음 겪는 거다. 3.5%라는 거는 모두가 처음 겪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 보시면 빅2, 영끌 올인, 한방돌인 20, 30대 최후. 자, 지금 20, 30대면요. 2007년도에 몇 살이었겠어요? 39세 해볼 거야. 39세? 39세가 마이너스 15년이니까 15년 빼면 24살입니다. 2007년도에 24살이었어요. 이때 무슨 투자를 한다고, 24살이. 이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니까요. 금융위기 때문에 다 힘들었지. 제일 많이 잡아도 39인데, 20, 30대니까. 그러니까 이 모두가 지금 15년 만에 처음 겪는 겁니다. 15년 만에 모두가 처음 겪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이런 B2 영끌 했던 분들이 뭐 개인 회생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아니,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너나 나나 다 똑같습니다.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돈이 좋은 거를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인생이 참 더럽다고 느끼는 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니다. 인생이라는 게 100년 동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그래서 이 KBS 시사 직격하고 이 PD수첩, 제가 되게 유튜브 구독해놓고도 자주 보고 방송도 자주 보는데, 이런 영끌, 폭락이와 폭등이 뭐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이런 영상들 보면 이 영끌족도 나오거든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힘내셔라. 금리 반드시 내려갑니다. 제가 영상 계속 올리면서 뭐 봐주시는 분들이 물론 적은 거 알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그런 이 악의 세력들의 계획, 이런 악의 세력들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희망을 드릴 테니까 지금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지만 이 DSR 풀고 가입 비율 상향하고 종부세 면제하면
조용히,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 영상이 진짜 정부 사람들이 좀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봐가지고,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참, 사람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금 새벽 3시에 지금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경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